주요 뉴스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9일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요 국내 뉴스입니다. 자, 어제까지 계속해서 실갱이를 했었죠. 동결되냐 마느냐, 여러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동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하 의견을 낸 의원들은 한국은행 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과반수로 금리 동결을 했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정도는 코로나의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감염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국, 유럽 국가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줄어드는지 이런 정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분기 안에 4, 5월 안에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시 올해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 대출을 해주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증권사가 지금 증거금 문제 때문에, 그죠? 해외에 있는 그 상품들 증거금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대출 방안도 같이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CP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아시아나, 이게 또 특정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아시아나나 쌍용차 이런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제 한국중앙은행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채 자체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기업들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대출을 진행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하나의 형태인데, 일단은 그런 형태로 지나갈 건 아니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기업들이 조금 힘든 기업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파산 직전에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그룹에서 두산솔루스, 전지박 사업을 하는 두산솔루스를 매각하기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완전히 결정이 난 건 아닌 것 같고, 추가로 어떤 산업을 이제 매각을 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하고 현대 현대엔지니어링 이달 만기 이제 회사채 상환 예정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이번 달 말에 만기입니다. 이달에 만기인데 각각 1,000억 원씩 한 2,000억 원 정도 총 규모가 되는데, 두 회사를 제가 적은 이유는 이 회사들은 굉장히 현금 보유가 높아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 회사들은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자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채를 연장하거나 이런 건 차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대로 그냥 만기에 상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현금이 없어서 이제 사업을 매각하고 이제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형태의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형태의 회사들,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행 가면 생기는 게 여객 수입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고 비즈니스를 타고 1등석을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 월 수입이 6천억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벌던 거죠. 사실은 6천억씩이면 6천억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전엔 6천억의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6천억이 사라져서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 직원 이제 교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70% 이상이 유급 휴가를 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업들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항공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그나마 대한항공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아나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아시아나를 만약에 이제 사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이 파되거나 아예 쪼개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가격이 아마 제일 싼 가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살려준다는 얘기는 없고, 살려준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게 더 여파를 받을 건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시아나항공 그런 기업 같은 게 이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인수합병이 확실시 됐었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뭐 중앙은행을 푸시를 하든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에선. 그래서 아시아나 투자하실 때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인수합병이 쪼개지면 이제 그때 떨어지는 가격이 아마 최저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2.3%, 외환위기 위해 최저 예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올해 한국 마이너스 성장률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상을 했었죠. 뭐 S&P도 있었고, 뭐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2분기 내외 회복 시 이제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바이러스에 따라서 조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다들 뭐 한 빚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들 한 빚씩 하고 계시는데, 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뭐 영업을 중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출근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무급 휴가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면, 빚을 못 갚게 되면 1년까지 이제 연장해주는 이런 지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이거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유튜버도 피해가 있나?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자, 한국중앙은행에서 이제 증권 매매 대상 증권 확대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 RP 시장에서 이제 국채나 뭐 이런 거를 담보로, 그러니까 정부 중앙채 뭐 이런 거를 담보로 이제 돈을 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특수은행채라든가 아니면 모기지 채권,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모기지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증권으로 확대하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얘기죠. 자꾸 광고가 나오네, 노래에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 이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오늘 코스피도 1800 이상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1% 이상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에서 이제 얘기하기에 이제 현대 기아차 신용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 등급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신차를 발표를 하면서 GV80 뭐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저도 실제로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비싸서 못 살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뭐 판매 실적도 되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국내 내수 시장에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차 자체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향이 돼도 아무래도 현대차의 앞으로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근데 2분기에는 다 힘들겠죠.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해외 뉴스입니다. 자, 해외 뉴스. 자, 러시아가 원유 생산 대폭 감축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유가가 12%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이 시나리오에 거의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오펙의 결과가 나올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고, 어제 유가가 새벽에 1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제 감축을 할 수 있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160만 배럴, 일간 생산량 160만 배럴이고 이게 한 1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감산이긴 한데 14%를 계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15%를 모든 이제 오펙, 논오펙 국가들이 각자 15%씩 이제 감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500만 배럴 정도가 나와요. 일간 1,500만 배럴이고 기존에 이제 9,9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생산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9,900만을 하면 8,400만 배럴이 이제 현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다 같이 15%를 감산을 했을 경우, 14%라고 얘기했지만 15%로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실제 수요 같은 경우는 7,700만 배럴, 그러니까 아직도 7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건 악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700만 배럴은 이제 수요로 채워줘야 되는데, 수요 상승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본다면 이제 한국 정부가 올해 비축유 64만 배럴까지 이제 확보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년 대비 2.5배죠. 이것도 이제 이 뉴스가 정확한 이제 계획, 이제 양은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번 주 초에 인도까지 그래서 비축 계획을 되게 늘렸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비축 계획이 아마 다른 산유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비산유국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7,700만 배럴에서 어느 정도 그거는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본다면 아마도 상승을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어제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미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1,500만 배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헤드라인으로 새벽에 나왔던 이제 뉴스였는데, 뉴욕, 뉴저지 사망자 수 최고 기록, 확진자 증가율은 둔화 해가지고 뉴욕 주지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확진자 증가율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견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의 사망자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불어일으키면서, 지금 약간 이제 미국 상태를 보면요,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런 발표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연준은 진짜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 때려 맞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때려 맞다가 돈이 너무 넘쳐나면 좀 주력이 있지만, 아무튼 뭐 돈으로 어떻게든 떨어지는 거는 다 막아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지수 자체에는 되게 긍정적인 여파가 많이 남아있어요. 연준이 또 소규모 기업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이런 거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 이제 세계 무역기구 WTO는 최악 시 글로벌 무역이 32% 감소 가능하다. 자, 여기 최악이라고 했는데 13%에서 32%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32%고, 어느 정도 한 13%에서 15% 정도 이제 감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 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2분기 안에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 생각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낮은 수치, 즉 숫자로 낮은 수치, 그래서 감소 폭이 조금 적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최악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5월쯤 되면은 이제 미리 시작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금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역도 다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빠르면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추가 확진자 63건, 이 중 61건이 해외에서 유입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증상은 56건. 그러면은 일단 해외에서,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해외에서 지금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게 뭔가 어떻게 다시 이게 퍼질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대응을 할 테니까, 지금 아예 차단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고, 문제는 이제 무증상이거든요.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건이 이제 56건인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바이러스가 조금 더 퍼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증상 건이 조금 더 이슈가 되고 더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제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때는 추가적인 패닉셀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의 핫 이슈, 해외 선물의 핫 이슈는 오펙 회의고요. 이제 오펙 회의가 진행되고 그의 결과가 오늘의 핫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지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죠. 매주 목요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시장에 엄청난 큰 여파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난주 막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깜짝 놀랄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증가폭은 일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이 증가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나스닥의 방향은 상방이고요. 나스닥은 한 번 더 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일은 물론 어제부터 상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미장부터 이제 상방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미장부터 상방을 보고 있고, 오늘까지 발표가 나고 오늘까지 상방을 보고,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까지만 이제 상방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큐바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